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역사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다시 또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저희도 지금 어느덧 이제 문제를 거의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 선생님들 또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역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학습해 주셔서 우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3.1운동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요, 크게 4가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비밀 결사를 조직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의지가 무르익다. 그리고 세 번째, 3.1운동이 전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다. 그리고 네 번째, 3.1운동이 나라 안팎에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내용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독립군 기지 건설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비밀 결사를 조직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국의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독립 활동을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외로 나가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주가 있어요. 한반도의 북쪽. 자, 그리고 자, 러시아 땅에 해당하는 연해주도 있고요. 자, 여기도 한반도와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있죠. 자, 그리고 더 멀리 가서 미주 지역에서도 이제 독립 활동을 할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만주, 연해주, 미주 이쪽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이 밖에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특히 이들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건설해서 이렇게 새롭게 인재를 키워내려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독립의 의지 또한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독립군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기지를 세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이 간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만주 지역의 한 일부를 뜻하는데요. 자, 이 간도도 이제 서간도와 북쪽에 있는 간도로 주로 나뉘어서 이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에서는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경학사, 그리고 신흥 강습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군을 키워내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는요, 바로 여기 이쪽 지역에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방에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있는 각각의 독립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는 아무래도 일본군이 정말 우글우글 득실득실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활동을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로 이제 그 독립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반도 안에서 이제 독립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주,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만주 지역에 독립 학교, 그리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무기를 보내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이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어떤 거냐? 우리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대한광복회가 대표적인 국내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독립의 의지가 무르익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연 의견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이 전 세계는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패배를 한 국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패배한 국가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이 파리 강화 회의 안에서요, 이 승전국이었던 미국, 자, 미국 대통령 윌슨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민족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민족 스스로 그 운명과 어떤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민족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돼요. 자, 이 민족 자결주의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자, 이 식민 지배받는 국가들 사이에 엄청나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후려 갈긴 그런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의 기운, 식민 지배를 받는 이제 몇몇 나라들의 독립의 기운이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야 하면서 이제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식민지 한반도, 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민족 자결주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외 활동입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중국 지도죠. 자, 중국 바로 상하이라고 하는 한반도와 가까이 있는 이 도시에서 자, 신한 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아까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은 파리 강화 회의에 이 독립선언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전 세계 나라들 우리에게 힘을 줘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쓴 독립선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김규식을 그 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단은 상하이에서 이러한 독립운동을 펼쳤고요. 자, 그리고 중국 만주에서는 이 만주에 있던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선 대한제국은 독립국이야 라고 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일본입니다. 예. 적의 심장부. 바로 도쿄에서 또 일본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어린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자, 일본 진짜 이 중심부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제 만세를 외친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유학생들의 어떤 움직임을 본 사람들 굉장히 이 한반도에 있는 어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외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독립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종교계,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원불교, 불교 이런 그 각 종교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학생들은 바로 고종의 국장일을 이 만세운동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장일이 바로 뭐냐? 예, 고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하는 날을 바로 국장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독립 의지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큰 임팩트를 주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3.1 운동이 전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크게 두 개의 장소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 태화관이라고 하는 어떤 식당에서요.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경찰에 연락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독립선언을 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또한 오늘날의 어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 있죠? 거기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 이러겠죠. 마치 뭐 I say 독, you say live, 독, live, 독, live 뭐 이런 식으로 뭐 소리 질러 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된 거죠. 자, 실제로 소리 질러 이거 안 했어요. 자, 이렇게 3월 1일 날 독립선언과 함께 이 만세운동, 만세시위는 정말 크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자, 이 만세운동은요, 아까 보는 바와 같이 탑골공원 그리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이후에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대도시에서 먼저 일어난 이 만세운동,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소도시를 거쳐서 농촌까지 이 만세운동이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이르러서 이 만세운동은 정말 크게 퍼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 광장, 공터에 나와서 만세를 하게 되는 거죠. 만세! 만세!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던 만세 시위,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도 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우리 학생들,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또한 이 만세운동,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물건을 팔고 있었던 상인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들도, 농민들도, 그리고 이렇게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전국적, 다양하게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국외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만주와 연해주, 우리 독립운동 기지로 아까 학습했었던 이곳에서도 이 만세 운동은 정말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 저 멀리 미국과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 또한 그 먼 타국에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제, 와, 조선 사람들 축하해, 너희 만세 운동 하는구나 하면서, 야, 우리도 낄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피를 흘리게 되는 무력 탄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또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관순과 같은 그 만세 운동의 지도자들을 또한 체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유관순 누님의 열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정말 어리고 정말 고운 이 얼굴이 고문을 받게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이렇게 좀 얼굴이 붓게 되고요. 정말 힘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어린 지도자, 주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이 주도자들을 잡아서 다양하게 고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문의 방법이 정말 다양했어요. 하지만 잔인하기 때문에 19세 이상 관람가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문 엄청나게 많이 실시하고요. 사람들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제 행각은 정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암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마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자, 일본이 좀 가만히 있다가 이 교회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삥 둘러싼 다음에 일본군이 총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또 뛰쳐나온 사람들을 또 이제 총칼로 죽이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잔인한 놈들이죠. 진짜. 자, 이 3.1 운동,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었는데요. 자, 일본이 이렇게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되니까 점점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우리 폭력을 하지 말자. 우리 진짜 평화로서 우리 정말 이 시위를 하자. 피스. 이렇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야, 총 가져와. 야, 안 되겠다. 칼 가져와.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이 3.1 운동의 성격이 평화 시위에서 저항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던 3.1 운동,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이 한국인들, 한민족이 열심히 목전껏 외쳤던 이 운동들, 자, 이 나라 안팎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이 마지막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 운동의 영향, 의의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떠한 의미를 이 3.1 운동이 주게 되었는지 그 부분인 의의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전 민족이 참여한 최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전만 하더라도요. 자, 비밀결사, 그리고 더 예전에 보더라도, 자,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에 침략을 당할 때 의병운동도 하기도 했었죠. 자, 이 의병운동 정말 크게 참여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전 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 3.1운동은요, 정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모든 계층과 이 한민족이 참여했던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일본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의로는요, 전 세계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국외에서도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소식은 이제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식민지 조선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1운동의 의의로는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죠?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가 있고요. 자, 사람들을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던 그 통치. 이제는 3.1운동을 통해서 일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 좀 살살 이제 한국인들 달래면서 그렇게 통치하자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의 변화, 이 중간에는 3.1운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의의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무래도 이 3.1운동을 하면서, 운동은 정말 효과적이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지휘 정부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그 다음에 위에 한반도 북쪽, 그 다음에 한반도 이내 안에서 정말 각각 다른 이제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치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가 독립활동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의의로는요, 자,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독립선언을 했던 계층은 지식인과 학생이었어요. 자, 근데 이 운동이 점점 확대하게 되면서 농민과 노동자도 이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인이나 어떤 학생, 무언가를 배웠던 사람들에서 끝났던 3.1운동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들과 같이 정말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이 3.1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자, 3.1운동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첫 번째로는요,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식민지를 마구마구 가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아무래도 일본도 이 제국주의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일제 지배,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는 평화롭게 독립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실시했던 운동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영향으로는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이 총 두 장이 있는데요. 자, 왼쪽은 중국에서 이 일제의 어떤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5.4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요, 간디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죠. 참고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향해서 이 인도도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독립군, 독립기지,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쉼없이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과연 시험 범위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3.1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많이 잘 들어주셨고요. 저와 함께 소통하던 부분들이 정말 참 인상이 깊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뭐 작별 인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 2학기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험 범위는 다 끝이 나게 되었고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다음 역사 시간에는요, 제가 좀 이제 다른 활동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제 유튜브 계정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계정에 오셔가지고 복습도 해주시고, 또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른 과목도 즐겁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